단순히 연회비로 이득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입국한 당했습니다. 그게 연봉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사무실도 손수동에 있잖아요.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요.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들의 인기도 좀 늘어날 것이다. 1대1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이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시아나는 이제 워낙 악명이 높아요. 이제 해외 결제는 필수로 좀 들어가는 추세이다. 2025년 신용카드의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3년에 선정했던 2024년 신용카드 혹시 키워드 기억하시나요? 네. 네, 바로 밸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용카드도 키워드로 저희가 선정을 했죠. 뭐죠? 네, 2025년 신용카드 키워드는 프라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2025년 카드 업계 키워드 P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P는 프리미엄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주요 신용카드 한 44종의 연회비 평균이 한 11만 원 정도였대요. 이게 연회비가 지난해 평균이 한 6만 3천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60%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카드사에서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카드를 다수 출시를 하고 또 리뉴얼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카드가 아멕스, 현대카드 아멕스, 네. 그 센츄리온 카드들이 또 아니면 새롭게 출시된 뭐 저희 1편에서 얘기했지만 제이드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올해 핫했던 저희 프리미엄 카드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이드 클래식 신용카드가 인기 순위 상위권에 또 진입을 했고 현대카드 서밋도 인기가 많았던 카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님, 그 실제로 프리미엄 카드에 이 집중을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단순히 연회비로 이득을 노려보려고 하는 건가요? 연회비를 이득을 보려고 이제 이걸 출시한다기보다는 요새 이제 앞서 저희가 이슈도 말을 하긴 했지만 연체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소비도 줄이는 방향이고 근데 프리미엄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용 금액이 높고 뭐 채무 안정성이라든지 건정성들이 좀 좋은 고객들 대상으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재무 건전성을 좀 높이려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량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카드에서 그 연봉 1억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맞아. 1멤버 블랙카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선착순 1000명한테만 뭐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혜택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입국한 당했습니다. 바로. 네. 그게 연봉 그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인증을 못 하잖아요. 네, 조금 모자라셨던 거죠? 조금이었으면 좋겠는데 후기 있으시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떤 댓글로. 특별 혜택이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좋아요. 이게 연회비를 올려서 단순히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리미엄 카드 출시와 인기의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고 또 두 분께서 프리미엄 카드의 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비싼 연회비를 내더라도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회비 문턱을 좀 낮추지만 대신에 혜택은 큰 이 제이드 클래식을 출시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카드지만 나는 좀 더 프리미엄하게 쓰고 싶고 또 반대로 프리미엄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인 그런 카드들이 요새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프리미엄 카드들은 내가 뭐 사용 금액이 많아도 사실 이 카드를 굳이 쓸 이유가 없었던 게 너무 생활 패턴이랑 안 맞는 뭐 골프 치는 사람들 혹은 뭐 호텔을 진짜 자주 가시는 분들 뭐 이런 게 아니면 내가 이 바우처를 연회비를 상쇄할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 배민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이건 모두나 다 솔직히 그냥 돈으로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신용카드 혜택을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뭐 한 해 동안 1만 원, 2만 원 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연회비는 비싸지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좀 확실히 보장되는 바우처를 받고 또 프리미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요즘 2030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인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워낙 이제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카드들이 워낙
워낙 프리미엄 카드들이고 이쪽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25년도에도 더 프리미엄 카드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카드고릴라의 프리미엄 카드 차트를 좀 많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이런. 프리미엄 메뉴도 생겨가지고 그럼요. 네.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R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드가 아니었네요. 아, 아쉽겠네요. 여기 종 모양 달라주세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이 고물가 흐름을 가장 쉽게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외식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 외식 부분에서 혜택 1위 카드는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가 차지를 했는데요. 2024년 총 결산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던 카드입니다. 네, 맞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2년간 외식 물가가 10.7%나 급등을 했다고 해요. 저희 사무실도 손수동에 있잖아요.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저희 직원들도 다 안에서 그냥 도시락 맞아, 싸서 맞아요. 드시거나 뭐 샐러드 네.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막 점심값 비싸지니까 그런 말 아세요? 점심값 플러스 인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들어봤어요. 네, 요새 워낙 뭐 이제 이 시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땡땡플레이션 이런 게 너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설탕값이 올라서 외식 물가가 올라간다. 슈가플레이션. 우유값이 올라서 빵값이 비싸진다. 밀크플레이션. 엄청 많아요 요새. 무슨 플레이션만 해도 돼요. 플레이션 세계관에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외식비 지출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음식점에서 할인되는 그런 신용카드 출시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중에서 어떤 카드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출시된 신한카드 처음, 선택카드 M, 카드의 정석 10,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등은 모든 음식점에서 할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식이라는 이 레스토랑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다들 보셨죠? 흑백 요리사 아유 이렇게 딱 쓰고 버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네. 네. 다 봤죠. 모든 국민이 맞아요.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뭐 유명 맛집이라던가 네. 뭐 백수저가 운영하는 뭐 미슐랭급 레스토랑 막 이런 데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다고 하고, 뭐 예약처가 뭐 한 달? 맞아요. 뭐 2달 막 그 정도 다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그 카드사에서도 이런 미슐랭 바우처를 제공하는 카드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미슐랭급 또는 그런 특급 호텔,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뭐 즉시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리미엄 카드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마케팅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2025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즌 2는 시즌 2. 맞아요.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내년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게 이런 호텔 다이닝이라든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들의 인기도 좀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이 딱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프리미엄 네. 카드와 또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키워드 I는 무이자, 선결제입니다. 무이자, 선결제 혜택 카드 중 디지로카 런던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앞서 결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금리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지난 몇 년간 뭐 금리 인상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금 경색 이런 것들이 심화가 돼서 시장에 좀 돈이 많이 안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무이자 할부 축소도 많았고, 아니면 무이자 할부를 혜택을 없애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이 선결제 혜택의 신용카드를 많이 선보이면서 고객의 카드 대금을 선결제 혜택까지 주면서라도 네. 빨리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금리가 조금 인하되면서 그쵸. 수익성이 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카드업계 자금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10월에 2년 만에 6개월 진짜. 무이자 할부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네. 맞아요. 갑자기 무이자 할부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제 여전체 금리가 3%대 초반으로 좀 안정화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조금씩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카드 업계 점유율이 좀 비교적 낮은 이런 곳들에서 이제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좀 더 고객들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도 할부 이용액은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희 키워드 M은 마일리지입니다. 해당 키워드 1위로는 삼성카드엔 마일리지 플래티넘이 꼽혔네요.
이 해외여행이 좀 증가하면서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인기가 사실 23년부터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었죠. 네, 지금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기업 결합, 네. 항공사 합병이 되면서 최종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 사마다 마일리지 정책이 조금 다르고 특히 그 가치가 네.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탑승 마일리지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카드 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드로만 보면 보통 아시아는 1,000원당 1마일, 맞아요. 그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1대1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네. 게 이제 저희들의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마일리지 카드가 내년에도 인기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오. 네. 그럼 레드님은 이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지금 털어내자. 문제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빨리 지금. 예약을 너무 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아나는 이제 워낙 악명이 높아요. 그 마일리지 탑승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힘들다는. 그러니까 네. 기회만 되시면 다들 빨리 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2025년에도 인기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통 이제 마일리지 전환율이 너무 안 좋아졌다. 뭐 이걸로 굳이 전환을 해서 뭐냐 차라리 다른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항공권도 엄청 올랐어요. 코로나 그렇죠. 이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환율을 쓰는 게 뭐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일리지를 모으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가치는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쓸 예정이고 해외여행을 안 가지 않는 이상 다들 이제 마일리지에 대한 니즈는 있지 않을까. 네. 여행이 너무 많이 가시는데 그럼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이 되면 대한항공의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사실상 독점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카드사가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일리지 카드 혜택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를 맞아요. 2025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짜 카드로 소문난 마일리지 카드들이 많은데 좀 어쨌든 카드사에서도 그런 홍보를 조금 줄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새로 출시되는 카드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이게 4년이 걸린 거잖아요. 항공사 합병이 4년이 걸렸어요. 당연히 카드사들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신한카드가 외항사랑 제휴된 마일리지 카드를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그것도 하나의 뭔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제휴 카드가 싱가포르 항공과 같이 출시한 싱가포르 항공 크리스 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신한카드가 이제 베트남 항공이랑 오. 이제 상품 개발을 하겠다, 또 공동으로 마케팅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고 그 신용카드 출시를 한 내년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2025년에 이 마일리지 카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카드고릴라 구독하면 이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해외 결제입니다. 해외 결제를 대표하는 카드 1위는 삼성카드 탭탭오가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삼성카드 탭탭오가 원래 해외 결제 혜택이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트렌드 얘를 얘기했을 때 비은행권 카드사는 사실 뭐 환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트래블 카드 전략으로 해외 결제 혜택을 추가하거나 또 강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이 삼성카드 탭탭오예요. 뭐 이 삼성카드는 사실 이 탭탭오뿐만 아니라 그 아멕스 블루도 해외 결제 적립 부분을 강화했거든요. 혜택률 한 5%로 적립률을 높였어요. 저희 또 카드고릴라 사이트에서 진행한 해외 결제 시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폴 결과 과반수 89%가 트래블 특화 카드와 일반 신용 체크 카드를 선호하는 수단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다양한 좀 트래블 특화 카드가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4년에는 트래블 특화 카드 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맞아요. 많은 카드가 출시가 됐고, 그러니까 카드들이 많아질수록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혜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런 영향 때문인 건지 이제 코로나가 종료돼서 그런 건지 이제 3분기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8조 원을 넘겨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마 저희도 그 중에 맞아요. 일부가 이제 많이 썼을 거예요. 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트래블 카드 마케팅 전략으로 요새는 이제 공항 라운지를 선택하는 카드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선 결산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라운지 웨이팅을 할 정도.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네. 네, 또 2024년에 출시한 카드 중에서 해외 결제를 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는 맞아요. 카드도 꽤나 있더라고요. 현대카드 M, 또 제이드 클래식, 신한카드 처음, 삼성 아이디 글로벌 카드가 모두 해외 결제를 제공하는 상위권 카드로 24년에 출시한 신상 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뇌피셜로 좀 뇌피셜, 하나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신용카드 혜택에서 대중교통 혜택이 점점 빠지고 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해외 결제는 필수로 좀 들어가는 추세이다. 네, 네. 다들 하나씩 국내에서 쓰는 카드도 이제 언제든지 해외 나가실 때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외 결제 혜택을 좀 추가하는 네,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뭐 해외 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직구를 하기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뭐 맞아요. 알리테무 이렇게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카드에서도 해외 혜택을 더 추가하고 더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또 해외 직구를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리에서 몇 번 구매를 해봤는데 실패한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성공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뭔가 그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들은 것 중에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비싼 좀 의약품 같은 거, 네네네. 물론 그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좀 더 저렴하게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약간 이제 메디케이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해외 직구 카드를 많이 써서 수수료도 아끼고 뭐 할인 받고 뭐 캐시백 받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카드 전문가 마케터, 에디터 분들과 신용카드 업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늘 첫 MC를 보면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